여러분, 우주에도 보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그 보스의 중력은 830개의 은하를 거느린 4개의 초은하단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 전체 구조는 보스 그레이트 월이라고 불리며 10억 광년에 걸쳐 우주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자가 이번에 발견한 새로운 거대 천체에 비하면 이 보스는 그저 중간 관리자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최종 보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몇백만이나 되는 은하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에는 우주의 지배 계급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러 가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우주의 구조. 먼저 우주의 거대한 구조에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스케일로 바라보면 우리의 우주는 거대한 네트워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별이 모여 은하가 되고 그것들이 은하군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많은 은하군이 연결되어 이어져 은하단을 형성합니다. 수억 광년 또는 수십억 광년에 이르는 많은 은하단이 결합하여 초은하단이 됩니다. 현재 시대의 망원경을 사용하면 이런 우주의 거대 조직이 필라멘트나 시트, 월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광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혹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고 해야겠네요. 그곳에는 작은 물질로 이루어진 섬들이 있지만 끝없이 펼쳐진 사막 안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 수십억 광년에 걸쳐 퍼지는 일반 물질과 암흑 물질의 실이 서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네트워크와 가장 닮아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거미줄이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대체로 그건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일반적인 이미지로 생각되어져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국제적인 천문학자 팀이 이와 다른 우주관을 보여주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우주 구조를 보여주었던 것일까요? 이 합성 사진을 봐주세요.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것은 3억 광년 길이에 걸친 우주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우주의 다른 영역일까요? 아닙니다. 이쪽은 사람의 뇌의 단면이에요. 이 두 개는 무려 서로의 구조나 조성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뇌의 77%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비해 우주의 77%는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과정으로 생겨난 이 두 개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렇게나 다른 규모에서 닮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그 이유를 너무나 해명하고 싶어 합니다. 지구의 커다란 고향. 자, 우주의 뇌에서 잘 생각해보면 그 안에서 지구의 커다란 고향인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영역을 하늘의 거대 도시라 부르곤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은하끼리 중력에 의해 연결되어 지구의 도시와 같이 암흑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거대 도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 한 나라의 수도에 필적할 정도의 크기입니다. 라니아케아는 대략 10만 은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평균적인 초은하단의 10배 규모입니다. 라니아케아의 질량은 우주의 기준에서 봐도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만약 이 초은하단을 저울의 한쪽에 올려놓으면 반대쪽에는 1000조 개의 태양을 올려놓아야 균형이 맞을 것입니다. 5억 2천만 광년이라는 끝없는 공간을 전부 이 질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이미 이 광대한 우주 영역의 3차원 지도의 작성을 끝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도에 어디에 우리의 은하수 은하가 있을 것 같나요? 은하단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주 변방 지역의 주민이라는 것이 조금 억울하긴 하네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초은하단의 중심부는 밀도가 아주 높고 거친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 위험한 곳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천체들로 인해 아주 북적거리기 때문에 서 있을 곳을 찾아 말 그대로 서로 밀어내며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이나 은하끼리의 충돌 또는 기타 우주의 대변동이 때때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회 조용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게 오히려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후에도 쭉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우리는 초은하단의 중심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 인력체라는 중력 이상이 존재합니다. 이 장소에는 은하가 가득 차 있는데 마치 가장 혼잡한 도로의 출퇴근 러시아워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다만 이곳에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은하수 은하와 다른 천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서둘러 재난 대비 배낭을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 이런 대변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적어도 수백억 년 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이미 지구도 태양계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한편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그 자체는 아마 우리 세계보다 장수할 테고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라니아케아 또한 계속해서 성장하는 더 큰 구조의 일부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구조의 경계를 확정하지 못했고 애초에 그 구조가 존재하는 것인지도 지금으로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발견. 그 대신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거대 도시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산에 의하면 은하수 은하로부터 13억 광년 범위에 전부 합쳐 130개의 초은하단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색다른 발견은 아무래도 망원경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우주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구에서 120억 광년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이런 초은하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거대 도시라기보다는 오히려 공룡이 있는 미개척지로 비유되는데요. 이 초은하단이 형성된 것은 빅뱅으로부터 불과 7억 년 후입니다. 당시의 우주는 도시나 인프라가 발달한 우리의 현대 세계라기보단 원시지구와 닮아 있습니다. 진정한 기간토사우루스라는 것이 판명된 것은 SPT 2349-56이라 불리는 우주의 오랜 뿌리입니다. 계산해보면 그 질량은 태양의 800조 배로 추정되며 수백 개의 은하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SPT 2349-56을 우주에서 가장 초기의 천체 중 하나인 원시은하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가장 놀랐던 부분은 다른 곳인데요. 우리의 고조 할아버지가 지금도 놀라울 정도로 활발하게 별을 낳고 있으며 매년 수만 개나 되는 별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로장생의 약이라는 게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 같네요. 하지만 기적의 처방전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약착 같은 우주의 할아버지가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고요. 보다 시시한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과학자들은 초은하단에 속하는 별들의 질량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PT 2349-56에는 현재 예측되는 것보다도 아득히 많은 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초은하단에는 태양 1000조 배 정도의 질량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광대한 공간에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항성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까운 미래에는 아기 항성의 수가 더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자들이 초은하 안에 분자구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관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나스토 초은하단. 하지만 에스토니아 타르투 천문대의 천문학자들은 662개의 초은하단을 발견하여 과학계에 더욱 풍성한 수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우주의 거대 도시는 평균적으로 태양 1000조 배의 질량을 갖고 2억 광년에 걸친 우주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는 우리 라니아케아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대단한 정도는 아닌데요. 하지만 그 중에 진정한 괴물이 있습니다. 그건 지구에서 30억 광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아이나스토 초은하단. 과학자들은 이것을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천체라고 부릅니다.
이 거대한 구조는 태양의 2경 6천조 배의 질량을 갖고 있는데요. 이건 0이 15개 붙어 있는 정도의 수치입니다.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데요. 단지 이렇게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나스토의 질량을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한다면 태양은 골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빛이 아이나스토의 전체 지역을 여행하려고 한다면 이 세계 일주 여행에는 3억 6천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우주의 팽창. 이런 거대 구조의 연구를 통해 에스토니아의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주 팽창 과정이 진행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하 간의 거리가 점차 멀어져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우주의 거대 도시에 있는 은하는 아무래도 밖으로 나가거나 혼자서 우주 공간을 헤매는 것을 바라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초은하단 내부에 있는 은하가 우주 전체의 팽창 속도보다 느리게 우주 공간에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실은 초은하단의 중력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력이 은하를 감속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결국 암흑 에너지가 은하를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켜 우주의 거대 도시를 전부 파괴해버릴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요. 어떤 것이든 끝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일찍이 우리의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 있던 자리에는 그리고 아이나스토가 있던 곳조차 고립된 은하만이 홀로 남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쇠퇴한 거대 도시에 집들이 드문드문 남아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윽고 이 집들도 우주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은하수 은하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은하수 은하에는 새로운 이웃이 생기게 될까요? 아니면 외톨이가 되어 우주를 떠돌게 될까요? 천문학자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아득히 먼 미래의 맑은 밤하늘을 어떻게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조만간 다시 모여서 우주의 수수께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 공유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꼭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